용해도는 누가 봐도 단어 뜻 설명하겠다 이거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 100g에 소금은 몇 그램 녹냐, 설탕은 몇 그램 녹냐 이런 거지.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100g, 물 100g에 소금 한 10g만 들어가 잘 저으면 소금 입자가 보이지를 않아. 근데 거기에다 소금 더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 소금 입자가 보인다고. 이런 것들, 그게 과포화 상태지. 용해도 이상, 난 10g만 녹일 수 있는데 10g 넘게 녹아있는 상태인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10g만 녹일 수가 있는데 나한테 11g이 들어왔어. 그러면 부담스럽지. 1g 뱉어내고 싶다고. 어떻게? 결정을 생기게 하는 거야. 덩어리지기. 결정화는 또 누가 봐도 단어 뜻이죠.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으로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가 있다. 결정화 과정을 거치면 입자가 작아진다고.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들어본 적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올해 3월에 아무튼 처음 보는 단어니까 늘 생각하자고. 내가 모르는 단어야? 옆에 있는 놈도 몰라 이거야. 초임계 유체,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합니다. 초임계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기억나요? 조건, 배경, 가정, 전제, 이런 애들 중요했었다고. 임계 온도는 또 단어 뜻인가 본데,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그러니까 임계 온도 넘으면 기체되는 거지.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다. 임계 압력 아래로 내려가면 기체가 액체 되는 거지. 됐을까요? 온도와 압력이 임계 온도 이상이야, 임계 압력 이상이야, 그러면 물질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초임계 유체, 초임계 상태. 초임계 상태는 뭐예요?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 언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 간의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어디가 있냐? 분자 사이의 거리, 초임계 상태, 기체 상태. 기체 상태일 때 거리가 더 멀어. 기체 상태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은 가깝지가 않습니다. 액체일 때보다는 거리가 더 멉니다.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 초임계 상태이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에서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요 상태일 때는 자유롭게 이동. 액체일 때보다 거리가 머니까.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의 입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합니다. 과정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압력을 높여 화살표, 밀도가 높아져 화살표, 용지를 녹일 수 있어 화살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 화살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일단 녹을 수 없는 상태에 일단 녹여놓고 그거 다시 건져낸다, 이런 상태. 그러면 처음에 넣었을 때보다 애들이 작아진다. 세 번째 단락이죠. GAS 공정에서는 슬쩍 눈을 내려서 쭉 가봤더니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RESS 공정에서는 그렇지, 이런 게 냄새가 나는 거지. 얘랑 차이점 찾으세요. 분명히 한 문제 있다고. 물론 주의하시라고. 무엇을? 요즘은 공통점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라고. 어디가 있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지를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다. 요거를 사용해서 여기에 녹아있는 뭔가를 아주 작게 뽑아낼 수 있다. 반용매는 뭡니까? 물질, 용질은 녹이지 않고, 아까 물이랑 소금 합시다. 소금은 녹이지 않고 용매와 잘 섞여, 물이랑 잘 섞여.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용매와는 섞이고 물하고는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됩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물이고 다 우리 소금 입자야. 이렇게 여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때려 넣어. 그러면 내 자리에 걔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고 튀어나와서 건더기로 나오는 거야. 설명이 너무 유치하니? 나는 그렇게 머릿속에서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GA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로 만들고 물에다가 일단 소금 때려 넣어 놓고 용기에 적당량을 채운 뒤에 용기를 밀폐해. 물에다가 소금 때려 넣어 놓고 밀폐해. 문 닫아.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추고 여기에 온도를 높여. 여기에 압력을 가해. 그러니까 공간을 줄인다라는 거지. 줄여. 그리고 거기에다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합니다. 그릇에다가 얘네들 때려놔 놓고 온도를 올리고 공간을 줄여버려. 요렇게 4개 들어오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어디가 있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녹아있던 용질, 얘네들 녹아서 안 보이는 애들, 얘네들이 고체 입자로 석출이 돼. 건더기가 보여. 반용매가 요렇게 때려놔 놓은 애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녹아있던 그 자리에 얘네들이 치고 들어간다라는 거지. 석출되는 용매의 용질의 양은, 이렇게 추출되는 건더기들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으면 농도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농도가 높으면, 애초에 여기에 이 농도가 높으면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지.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에는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여기 볼까요?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어 화살표 결정핵이 생성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 고체 입자가 석출이 됩니다.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가 중요하겠네요.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막 가슴이 두근거려.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액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 수가 많아 결정액이 많이 생깁니다. 결정액이 많이 생성이 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가 적어져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비례관계 나오죠? 그리고 뭐뭐 하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나와 있지. 인과 혼자만 있어도 중요한데 비례 반비례 혼자만 있어도 중요한데 같이 묶여있는 문장이라고. 장담컨대 이 문장 어디선가 써먹을 겁니다. 나는 의심병이 많아서 그냥 요 정도로 또 쓰기도 해요. 농도가 높아 용질의 분자수 많아 결정핵 많아 결정핵이 많아 모이는 용질 분자수 죽어. 용질 분자수 적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크기는 작아져. 이렇게 쓸 거예요. 한편 다른 얘기할 건가 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습니다. 어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쓰는데 용매로 쓴다. 그러니까 이거야. 얘는 다른 데 녹아있는 애에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때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애초에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뭔가 녹여놓은 거야. 그 차이. RESS 공정에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그 건더기와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합니다.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에 그 건더기랑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같이 때려 넣어. 그리고 요렇게 용기 하나를 또 요렇게 연결지는데 여기에는 대기압을 유지해.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피스톤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쭉 미는 거지. 이렇게. 분사 직후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해. 그 과정에서 건더기가 석출이 됩니다. 혼합물에서 결정액이 석출이 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GAS 과정과 동일합니다. 요거. 여섯 번째.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입니다. 공통점이네. 공통점은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씁니다. 이산화탄소 왜 써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쉬우니까.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정해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점, 벌써 두 번째. 독성이 없어서 안전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장점 세 가지. 괜찮을까요?
4, 5, 6, 7 네 문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해서 용질을 석출할 수가 있다. RESS는 여기에다가 용매 녹인다고 했죠? 1번 오케이. 혼합물에 반용매를 첨가하면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임계 온도 이야기하는 거죠. 임계 온도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맞죠?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난 너무 많이 먹었는데 오 토해내고 싶기 때문에 용질이 석출이 됩니다. 좋아.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안정성 측면에도 문제가 없어. 위에 있어. 안정성 문제에도 자유롭다고. 공정에 쓰이기에 적합합니다. 장점. 정답은 2번. 이런 걸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 5 쟤는 아예 말이 없으니까 6 1, 6 이렇게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체크해 놓고 다음에 그냥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거든요. 나 형광펜 엄청 좋아해.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 찾아 놓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디가 있어? RES 여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맹으로 사용하는 RESS 그리고 옆에다가 14-1번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는 거지. 다음 옆에 15번 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것. 기역은 누구야? 혼합물이죠. 기역의 혼합물. 여기에는 뭐하고 뭐 섞여 있지? 그냥 용질이랑 용매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CO2 때려 넣을 거고, 니은도 혼합물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용질 용매인데 용질과 누구?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혼합물이지. 이렇게. 정답은 3번. 니은과 달리 기역에는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아닌 용매에 녹아 있습니다. 뭔가 둘이 다르지. 그러니까 3번 오케이. 밑에 16번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여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만들 겁니다. 혼합물에서 더 높은 압력에서에 만들면 여기 요만한 박스에다가 넣어놨는데 압력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요만한 박스에다가 때려 넣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뭐가 된다? 부피가 줄어들고 농도가 높아지겠지. 농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여기 다 써있어. 여기 다 써있어. 결정화 공정을 통해 석출되는 고체의 입자의 밀도는 더 작아지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뭐 때문이다?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 정답은 몇 번? 5번.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 5번. 결정핵이 더 적게 생성된다? 아니야. 더 많이 생성이 되지. 결정핵이 초임계 상태가 된다? 초임계 상태가 되는 거는 이산화탄소 개밖에 없어. 임계 온도가 낮아지네 높아지네 속도가 느려지네 빨라지네 그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틀린 건 맞는 건 5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장 엄청 중요한 문장일 것 같은데 지금 확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빨간색 밑줄이야 라는 부분이 생기면 과감하게 옆에 써놔도 나쁘잖아. 그게 오히려 시간 주입이는 기술이 될 거다. 다음 1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것 찾기.
용질 A를 용매 B에 녹여서 이렇게 할까? B에다가 A를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용기를 담은 후 용기의 압력을 높였습니다. 괜찮을까? 용기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A를 석출하는 실험을 통해서 얘 누구야? GAS야? RESS야? GAS야.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인 거 아니잖아. 얘 뭐야? GAS야.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혼합물의 양은 같고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은 모두 석출됐다고 가능합니다. 밑에 거 보기 읽기 전에 자, 또 요령 같은 건데요.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내가 내 말로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돼. 비교해. 농도가 높으면 속도가 같을 때 석출되는 입도 크기가 작다야. 괜찮아?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지. 농도가 높다, 입도가 작아진다. 1, 3번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 그치? 변수가 두 개가 다르니까. 나다는 비교할 수가 있어. 농도가 같아.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면 입도가 작아. 그럼 또 옆에다가 쓰는 거지. 속도가 빨라. 입도가 작아.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으면 너무 땡큐지. 농도가 낮으면 입도가 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입도가 커지고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 농도와 입도는 반비례 관계고. 그쵸? 속도와 입도도 반비례 관계지. 그렇게 말 만들 수만 있으면 돼. 끝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1번. 가와 나 요렇게 두 개 비교해. A에서 입도가 차이가 나. 왜 나? 애초에 처음 농도 때문에 차이지. 초임계 이산화탄소에 녹는 A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야.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더 때려 넣어주는 거고 거기에 녹지 않아. 이렇게 반용매니까. 반용매는 애들이 안 녹아. 1번 탈락. 가보다 나에서 석출된 입도가 더 작은 이유는 하나의 결정에 모인 분자수가 적기 때문에. 분자수가 하나의 결정에 모인 분자수가 적으면 입도가 작아지나? 우리 아까 14번 문제 풀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괜찮아. 이렇게. 나와 다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와 B가 섞이는 속도는 다르지만 나와 다는 속도는 다르지만 과포화되는 속도는 같겠군? 아니요. 과포화되는 속도도 다르지. 속도가 다르지.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가나다에서 석출된 A의 입도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에서 석출된 A의 양은 모두 같겠군. 아니야. 석출되는 A의 양은 뭐에 달려있어? 농도에 달려있어. 근데 가나다 농도가 달라. 석출되는 A의 양은 뭐에 결정이 된다? 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가하고 나다는 농도가 달라.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가와 다보다 느리기 때문에 나에서 석출된 A의 입도가 가장 작겠군. 나에서 나타난 입도가 가장 작은 이유는 뭐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인 거지. 속도 어디? 나가 과포화되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요렇게 확인할까요? 속도가 높아지면 과포화도 빠르지. 과포화되는 게 빠르면 입자 크기, 입도 크기가 작아지는 거지. 이렇게.
다와 다보다 느린 거는 아니지. 둘 다 빨라. 이 상태에서. 표 애초에 빠른데? 이렇게.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2번. 됐을까요? 네. 일단 정지. 맞나? 오케이.